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G 지주회사 우선주 투자자의 입장에서 LG전자의 주가와 자동차 전장사업 현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요. 지난 6월 28일 매일경제에 실린 LG전자의 자동차 전장사업 관련 기사인데요. 이 자동차 전장사업이 26분기, 그러니까 무려 6년 반 만에 흑자를 냈고 또 올해 엄청난 규모의 수주 잔액이 예상되며 애플카의 파워트레인 공급이 전망된다는 LG전자를 아주 빨아제껴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읽고 LG 지주회사 투자자로서 기분이 좋긴 했지만 약간 객관성 그리고 중립성 없이 이 광고만이 주는 기업이라고 빨아주기만 하는 기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팩트체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자동차 전장 사업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전자, 장비 사업을 뜻합니다. 사실 이 LG는 그룹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자동차 전장 사업을 키워왔는데요.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등의 계열사 등에서 차량용 텔레매틱스, 그리고 오디오, 내비게이션, 통신 모듈, 카메라 모듈, 헤드램프,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팩, 충전용 통신 컨트롤러, 모터, 인버터, 차량 충전기, 컨버터 등의 부품과 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그룹이 마음만 먹으면 완성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LG전자는 이 VS 사업본부 그리고 자회사인 LG마그나와 GKW를 통해서 전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VS 사업본부에서는 이 AVN,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텔레매틱스, 자동차용 무선통신과 GPS 시스템, 그리고 CID, Central Information Display라고 해서 이 운전석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디스플레이 있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 등의 인포테인먼트 관련 장치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LG 마그나는 LG전자가 글로벌 3위의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해서 만든 법인인데요. LG전자가 지분의 51%, 그리고 마그나가 나머지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그나는 이 포드, GM, 크라이슬러, BMW, 폭스바겐 등의 완성차 회사에 파워트레인부터 바디, 셰시, 그리고 좌석 등 다양한 제품을 제조 판매할 뿐 아니라 완성차 개발과 위탁 생산까지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LG 마그나는 LG 전자와 이 마그나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 전기차의 배터리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동력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그 전기차 파워트레인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GKW는 1938년 오스트리아에서 설립된 프리미엄 자동차 헤드램프 전문 기업이고요. BMW,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포르쉐, 벤츠, 포드, 인피니티, 롤스로이스, 제규어, 랜드로버, 링컨 등의 이 완성차 회사에 이 헤드램프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LG전자가 이 GKW 지분의 70%를 그리고 LG 지주회사가 나머지 30%를 인수하면서 완전히 LG전자의 좌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 전장 시장은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LG전자는 특히 전기차 파워트레인 규모가 현재 약 100조 원 수준에서 2028년에는 800조 원 수준으로 거의 8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이 인포테인먼트 시장도 현재 9조 수준에서 2028년엔 약 16조 수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도 실적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큰 시장인 것이죠. 이 LG전자의 자동차 전장 사업의 실적을 보면요.
이 LG전자의 자동차 전장 사업은 LG전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 정도, 20%도 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리고 최근 6년 반 동안 영업이익은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즉 LG전자에서 아직까지는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익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끼쳐온 셈이죠.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는 올해 2분기에는 이 자동차 전장 사업, LG전자의 자동차 전장 사업이 약 2조 1,440억의 매출에 약 400억에서 500억 원 가량의 흑자를 내면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질 것이고 올해 하반기까지도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증권사에서도 뭐 억측, 그럼 아무런 데이터 없이 이렇게 내놓은 것은 아닐 거고 아마 LG전자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예상 실적에 대한 힌트와 자료를 얻어 리포트했겠지만 확정 실적은 아니니까 이 점은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G전자 주가는 제가 이 글을 작성했던 시점, 이 포스팅을 작성했던 시점 2022년 7월 4일 정오 기준, 그러니까 그저께죠. 기준으로 89,700원이었고요. 시가총액은 1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G전자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LG전자가 94,100원이네요. 약 4,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 10년 동안의 LG전자의 주가를 살펴보면요. 대략 10여 년 전에 LG전자 주가가 약 5만원에서 8만원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8만원, 9만 5천원 이러니까 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2015년에는 39,300원까지도 떨어졌었고 2021년 초에는 19만 3천원까지 올랐을 정도로 몇 번의 큰 주가 변동이 있었어요. 10여 년 동안의 LG전자 실적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요. 매출은 약 55조 7천억에서 74조 7천억 원으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882억에서 약 3조 8,638억으로 순이익은 1조 2,821억에서 1조 4,150억으로 자산 총계는 32.3조에서 53.3조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분명히 10년 전과 비교해서 성장한 것은 맞지만 이 성장의 안정성과 지속성, 특히 이익 부분에서는 좀 불안한 면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실적의 불안정성이 이 LG전자 주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이 언론에서 가끔씩 이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즉 애플카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곤 하는데요. 실제로 이 애플카를 출시할 경우에 애플은 디자인과 개발에 집중하고 애플카 생산은 외주 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애플이 아이폰을 폭스콘에 아웃소싱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동안 이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혹은 부품 업체들이 애플카의 생산 파트너가 될 것이다 라는 카더라 통신이 참 많았는데요. LG 마그나도 그러한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LG 마그나가 애플카 생산에 파트너 후보로 거론된 이유는 마그나가 그동안 애플카 프로젝트에 실제로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마그나 CEO는 한 행사에서 애플카 생산에 대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그룹 역시 애플 아이폰에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배터리 등 이 다양한 부품을 공급하면서 파트너로서 애플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파워트레인, 헤드램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애플카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또 그런데 최근 대만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를 보면은 이 폭스콘이 아이폰에 이어서 애플카까지 위탁 생산을 하고 2024년에 실제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다양한 업체에 외주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만큼 LG 마그나의 애플카 생산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도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역시 있습니다. 그럼 완성차 시장 진출 가능성은 어떨까요? LG그룹은 거의 완성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LG그룹이 완성차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G그룹이 완성차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진출한다고 해도 이 LG그룹의 실적이나 LG전자의 주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LG그룹은 지금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이 이 시장 규모가 큰 이 소비재 B2B 시장에서 슈퍼올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B2C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을이지만 압도적인 품질과 생산량으로 이 갑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협업하는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도 좋죠. 하지만 LG그룹이 완성차 시장에 직접 뛰어들 경우에는 이 다른 완성차 업체의 견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LG그룹의 이 완성차가 시장에서 점유율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LG그룹의 이 자동차 전장 부품을 주문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B2B 사업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게다가 완성차 시장은 이 자동차 품질,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이미 이 굉장히 치열한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역사, 브랜딩, 마케팅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반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고요. 비용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불확실성도 크고 리스크도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그룹은 이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슈퍼올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커져가는 이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에 좋은 이익으로 제품을 공급을 하면서 이 실적을 안정적으로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전략과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는 LG전자 투자하고 있어? 투자할 거야?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LG전자가 물론 좋은 회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LG전자에 직접 투자하고 있지 않고 투자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투자한 금액 대비 현재와 앞으로 제가 받게 될 배당금의 총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5년 LG전자는 주당 한 5,000원에서 만원 정도의 이익을 내서 대략 한 500원에서 1,200원 정도의 배당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3년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기 순이익의 20% 이상 일회성 이익은 제외하고요.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최근 5년간의 EPS 대략 한 5,000원에서 만원 정도였던 거를 고려하면은 LG전자의 배당금은 대략 1,000원에서 2,000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2,000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현재 주가 대비 배당률이 약 한 2%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 LG전자 주식 1억 원어치를 사면은 배당금으로 대략 한 200만 원 초반대를 받는 거죠. 물론 또 세금은 공제해야겠죠. LG전자의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배당금도 증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바로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인데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투자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투자 매력도가 더 높은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투자 매력도가 더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LG전자의 배당금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례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LG 우선주의 경우에는 작년 배당금이 2,850원이고 현재 LG 우선주의 주가는 61,000원대로 현재 주가 대비 배당률이 4.5% 거의 2배입니다. 2배 이상입니다. 즉 LG 우선주 1억 원어치를 지금 사면 내가 배당금으로 받게 되는 예상 금액이 약 450만 원 이상인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성장 가능성도 LG전자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당금도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되겠죠. 즉 현재 LG전자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LG 우선주와 대비해서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이 개인적인 투자관에 의한 것이고요. 또 다른 투자관을 가지신 투자자분께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LG전자의 실적과 배당이 LG 우선주보다 정말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하거나 혹은 실적과 배당은 그대로인데 LG전자의 주가만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주가 대비 이 배당률이 올라가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투자를 고려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작성한 시점에서 저는 LG 우선주를 보유 중인 LG 우선주 투자자고요. 사전 공지 없이 지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말한 내용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하고 자료를 참고해서 제작했지만요. 저의 주관적인 의견 또한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서 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